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내가 평생을 바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낡은 연장을 집어들고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너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키플링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것을 갖다가 이제 바쳤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포기할까 주저앉을까라고 했다가 생각을 갖다 다시 고쳐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다시 혹시라도 실패를 했던 분이나 아니면 또 지금 상황이 힘드신 분들 계시면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른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정말 개통이 이제 임박해 있다. 철도 경제신문 장병국 기자님의 대곡 소사선 신규 제작차 검증 완료, 개통 청신호 켜지나 차량이 초도 편성이 형식 승인이 마쳤고 서류 절차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영업 시운전 플러스 안전관리 체계 승인까지 끝내면 이제 공식 개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저도 대곡 일산 소사선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개통을 한다. 올 1월 말에 개통을 한다. 또 6월 말에 개통을 한다. 또 올 하반기 이내는 개통을 할 것이다라고 정말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별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정말 이 대곡 소사선만큼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남부라든지 서북부 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고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신규 전동차 제작 및 검증 단계를 매듭 지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경에 대곡 소사선에 투입될 전동차 12편성 중 초도 편성에 대한 형식 승인이 났고요. 형식 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탁 관리하게 되는데 철도 차량 용품 등이 대상으로 설계가 적합한지, 설계대로 제작할 수 있는지, 또 제작자 승인 그리고 설계대로 제작됐는지 완성차 검사 등을 검증하는 작업인데 차량 제작사인 당원시스에서는 이미 12편성을 모두 제작해서 시흥 차량 기지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식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열차를 다 만들어도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당원시스 관계자는 초도 편성 형식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고 국토부에서 나머지 편성에 대한 양산 편성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막바지 행정적 서류 절차만 밟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했고요. 시설물 검증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대곡 소사 민간 투자 사업자인 현대건설은 대곡 소사선과 이어지는 소사 원시선에서 운행 중인 전동 열차를 활용해서 검증을 마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대곡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쉽게 말해서 전동차와 소사에서 원시선까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이 전동 열차가 서로 이제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활용 및 검증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절차는 이제 개통 전에 영업 시운전과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 등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사와 이제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30일에서 이제 45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4월 달에 영업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정말 이제 관계기관 전체 회의 등을 거쳐서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승인도 받게 되면
여기까지 마치게 되면 개통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는데도 통상 30일에서 한 달 보름. 그렇다고 하면 지금 3월 중순부터 정말 맥심 잡아도 3개월이라고 하면 빠르면 뭐 6월 말, 뭐 4월, 5월, 6월 중순, 늦어도 6월 말 정도 되면 정말 개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곡소사선, 일산소사선은 당초 지난 1월 28일경에 개통시킬 예정이었는데 국토부가 지난 1월 31일 고시에서 대곡소사선 사업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변경한 바가 있고 또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또 안타깝지만 올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이 반가운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또 부천시에서 지난 1월 30일 날 대곡 소사선에 투입할 신규 전동차 제작이 늦어졌고 소사 원시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개조 작업 등이 지연돼서 개통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오는 6월 전체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이 부천시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고양시에서도 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좀 오늘 아침에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정거장이 능곡에 있는 정거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능곡이라고 하면 이제 고양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양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오고 안타깝게 이 대곡 소사선 이야기는 부천시에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곡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정말 이 수도권 서남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노선인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관심도가 지금 많이 낮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서해선이 이제 완전 개통이 되는 거는 2025년 하반기 정도가 이제 완전 개통이 되는데 일단 서해선 일부 구간에서 이제 일산부터 시작을 해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일명 이제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6월 말쯤에 정말 개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개통 임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저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한 달 내지 뭐 보름 정도가 이제 개통 임박이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개통 임박이라고까지는 이야기가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개통이 그래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말씀을 오늘 반갑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 대곡 소사선 개통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감사스마일에게 아예 대놓고 대곡 소사선 라인에서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또 사야 될지 A, B를 갖다가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이 저에게 상담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6월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와 부천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흥, 안산시까지 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서북부 및 서남부에는 정말 큰 대박 호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통하기 전에 이렇게 뭐 개통이 뭐 늦춰지고 또 안 된다 뭐 올 하반기에 된다 또 내년에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 매수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만약에 개통을 하기 뭐 한 달 전이라든지 뭐 보름 전에 이런 것들이 만약 개통 임박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기사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일산에 있는 분들만 지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덕양구라든지 은평 뉴타운에 있는 구파발역에서도 3호선을 타고 대곡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을 넘어서 간다라고 하면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또 부천으로 다닐 때 지금의 시간보다 절반 정도는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삶의 질이 또 달라지면서 제가 또 눈여겨보는 거는 마곡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자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중교통 즉 다시 말해서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또 약간의 그런 일자리의 확대성 그리고 주거를 갖다가 조금 보는 시야에서 강서구에 있는 쪽이라든지 뭐 인천 검단이라든지 김포 쪽으로 눈을 돌렸던 분들이 고양시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가서 서남부 쪽에 계시는 부천이라든지 안산 시흥에 계시는 분들도 대곡수사선을 이용해가지고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그 트랙이 또 빨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일산까지 연결되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산까지 연장이 되고 난 이후에 운전까지도 연장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운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같은 선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차고지만 준비된다라고 하면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운정역까지 연장을 갖다가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쯤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서해선이 완전 개통이 되는 2025년 하반기, 만약에 2025년 하반기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서해선이 완전 개통이 되는, 지금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사 원시선은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산 그린시티로 해가지고 정말 아래쪽으로 충남 홍성까지 가는 이 노선이 완전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제 고양시라든지 서해안 벨트, 즉 다시 말해서 서해선이 가는 이 지역을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 2025년 이후에 된다라고 하면 또 신안산선이 또 개통을 또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좀 갖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서해선 개통, 즉 다시 말해서 대곡소사선, 일산소사선 개통 전에 꼭 고양시에 작게라도 정말 준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구축이라도 저는 고양시에 아파트를 갖다가 조그맣게라도 장만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기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면, 모든 게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조금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제 신문에 보다 보니까 내 집을 싸게 팔고 이제 살려고 봤더니 지금 또 가격이 몰라서 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올 하반기까지 안 좋고 내년까지도 안 좋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대국수사선, 일산에서 연결되는 일산소사선이 고양시를 천지개벽을 한다.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소사선, 일산소사선의 파급 효과는 개통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일단 한강을 넘어가는 이 지하철, 한강을 갖다 넘어갈 수 있는 이 지하철에 고양시에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강을 넘어가는 전철이 지금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의 일부인 대곡소사선의 개통을 갖다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인천시, 수도권 서북부 파주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대곡소사선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되고 이제 개통 청신호가 켜지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영업 시운전이라든지 안전관리 체계 승인까지 끝내면 제가 판단했을 때 6월 말, 늦어도 정말 7월 초가 되면 개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곡소사선,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 대곡소사선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또 정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지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부천시라든지 시흥시, 안산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대곡소사선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은 단연코 고양특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특례시에 대곡소사선이 개통되고 일산소사선이 개통되는 그 시점에 가보게 되면 제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스마일 TV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